종아리는 좀 키워야 되겠는데 저는 또 가늘어서 또 이렇게 또 이러긴 처음이네요. 허벅지가 의외입니다. 의외로. 예. 이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걸 좀 낮추는 그 허벅지 강화 운동 이런 건 뭘 하면 좋을까요? 운동? 예. 허벅지 강화 운동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운동이 스쿼트 운동과 브릿지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거는 어떤 특정 운동이라기보다는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수영이라든지 많이 걷기라든지 그런 운동들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이제 그 허벅지 차례인데요. 방금 전에 허벅지 근육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허벅지가 부실하면 또 어떤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허벅지 부실이 퇴행성 관절염을 부른다고 하네요. 퇴행성 관절염?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은 뼈의 양도 줄고 근육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튼튼한 관절은 근육이 많아야 됩니다. 특히 이 무릎 주변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나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되고 그것이 약하게 되면 무릎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퇴행성 관절염에 걸릴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것보다는 근육이 뼈를 둘러싸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좀 전에 허벅지 둘레를 측정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같은 둘레라도 지방으로 차 있는 것보다는 근육이 많아야 좋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러한 근육의 단면적과 근력, 근지구력이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뼈도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이 예.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면 좀 도움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골다공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드시면 호르몬 변화로 골다공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폐경기 여성인데요. 그래서 폐경기 여성도 하체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년간 폐경 여성 279명의 전신 근육량과 골밀도 상관성을 분석해 보니 전신 근육량이 올라가면 골밀도가 높아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 그 뼈 주변에 널쩍다리처럼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양이 많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다리 근육량이 1kg 증가할 때마다 골다공증 위험도가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음은 제가 또 요즘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부분인데 바로 이 종아리 부분. 네. 종아리가 부실하면 어떤 질환을 낳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아리 부실이 정맥순환 장애를 부른다고 돼 있네요. 일단 선생님 정맥순환 장애가 뭐예요? 정맥순환 장애라는 것은 정맥이라는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탄력 조직, 결합 조직, 요것들이 일을 잘 못해서 늘어나거나 확장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생기는 걸 말하는데 성인 중에 약 50%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중년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정맥순환 장애는 이제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질환인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아리가 혈액순환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거나 걸을 때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합니다. 근데 종아리 근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서 이 심장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간 동맥피를 다시 거꾸로 올려주는데 그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 근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혈관 전문가들은 아예 종아리 근육을 종아리 근육 펌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종아리 기능이 혈액순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이 종아리 근육이 중요하면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게요. 했겠어요. 그러게요. 오늘 진짜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았다는 생각에 제 하체한테 너무 미안한 오늘 하루입니다. 네.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럼요.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70대, 80대로 넘어가시면 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종아리의 근육이 거의 없어지게 돼요. 맞아요. 가끔 보면 이 종아리가 젓가락처럼 가는 분들 다 보시잖아요. 네. 사실 우리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밑으로 보내거든요. 시속 210km 속도로 발끝까지 가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돌아오게 하려면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짜서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젓가락 정도의 종아리 근육을 가지신 분은
이게 힘을 아무리 줘도 혈액이 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네. 여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젓가락 준비. 자, 요게 젓가락 근육이 가지신 분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 튼튼한 뭐라 그러죠, 근육이네요. 이런 걸? 몽댕이. 예. 홍두깨. 홍두깨라고 네. 하죠. 홍두깨 근육을 가지신 분. 자, 제가 이걸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종아리까지 온 거고요. 심장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네. 젓가락 젓가락이. 근육으로 누르면 네. 정말 힘들어요. 아유, 이거 언제 올라가나, 이거. 아이고, 이거 어디까지 가나, 이거. 아유, 정말 힘드네요. 되게 오래 정말 이렇게 걸려요. 오래 걸리잖아요. 네. 아무리 눌러도. 아직도 이 못 간 거죠. 젓가락 부러지게 생겼어. 네. 근데 이 홍두깨 근육을 가지신 분, 네. 이런 분이 누르면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잘 보세요. 이거 푹 올라갈 것 같은데. 종아리가 홍두깨니까 와. 금방 이렇게 심장까지 가잖아요. 벌써 도착한 바로 거죠?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막 차오르죠. 네. 이렇게 근육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진짜 그 근육이 밑에서 짜줘야 다시 심장까지 그러네. 도달한다는 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요. 그런 원리가 있었네요. 네, 원리예요. 이게 실험으로 보니까 확 와닿는데 종아리 근육 정말 열심히 키워야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종아리의 근육이 적거나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펌프 역할을 못하면 정맥 순환 장애라는 게 오는데 성인 중에 약 절반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중년 질환 방치하면 네. 네. 하지정맥류 요거 생길 수가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지정맥류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을 맞아요. 주변에서 좀 보는데 네. 이게 다리에 이제 울퉁불퉁하게 그 정맥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더라고요. 그쵸? 예. 예, 맞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피부에 있는 정맥이 안으로 들어가고 아래에 있는 정맥이 위로 들어갈 때 거꾸로 가지 않도록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판막이 망가진 병이 하지정맥류고요. 그래서 이 판막이 망가져서 안에 있는 정맥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서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특히 튀어나오는군요. 이런 하지정맥류는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날씨가 더운 날에는 이제 피부에 있는 혈관이 이완을 하기 확장이 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더 많이 돌출되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지연 씨 말처럼 네. 혈관이 선명하게 보이거나 돌출되는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고요. 초기에는 가느다란 실핏줄 형태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진짜 사진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막 그게 그러게 느껴지는 것 말이에요. 같아요. 제 주변에도 요즘 하지정맥류 이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하지정맥류를 비롯해서 정맥 그 순환장애를 의심할 만한 초기 증상은 김 교수님 뭐가 있을까요? 예, 발목이나 종아리가 자주 아프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거나 또는 저녁에 발목과 다리가 붓는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은 정맥순환 장애를 의심할 수 있고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퇴부 운동이나 또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을까요? 종종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데, 저랑 같은데 저도 가끔 네. 그러거든요. 혈관이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이런 것도 하지정맥류인가요? 예,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경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하지정맥류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는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 허리 디스크 또는 척추관 협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육을 너무 무리하게 써서 생긴 단순 경련과 네 번째는 아주 드물지만 전해질 장애가 있을 때 다리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해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한 하체를 가질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아픈 부위별 하체 건강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허리 엉덩이가 아픈 당신 열어볼까요? 짠. 엉덩이 기억 회복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엉덩이 기억 회복 운동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뭐 엉덩이가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으면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생활을 하면 엉덩이가 약해지고 허벅지 뒤쪽 근육도 계속 늘어나는데요. 결국에는 엉덩이와 허벅지 쪽 근육이 빠지고 힘이 약해지는 증상을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엉덩이 근육이 있어야 허리와 골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야지 이제 통증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은 허리를 받쳐주는 힘이 빠지고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허리 뒤쪽의 근육이 너무 많이 사용하게 돼서 피로해지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엉덩이 하면은 특히 그냥 예쁘게 어떻게 하면 힙업 뭐 이런 뭐 바지 입었을 때 예쁘고 뭐 맞아요. 이런 것만 생각했지 뭐 근육 강화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라도 좀 엉덩이 근육을 좀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내원하는 환자분들한테도 네. 추천하는 운동법들이 있는데요. 잠깐 앞으로 네, 나오시겠습니다. 한번 배워볼까요? 네.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의자를 해주니까. 주시네요. 네. 의자를 이용하는 거군요. 네. TV를 보시고 있는 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벽에 이렇게 기대서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의자를 잡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정되게 의자를 잡고 또는 벽을 짚고 네. 하는 겁니다. 네. 우선은 발을 네. 양쪽 골반 너비로 벌립니다. 네. 그리고 무릎을 편 상태로 펴고.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엉덩이에 힘을 꽉 줍니다. 2초에서 3초 정도 엉덩이를 조이는 동작을 10회씩 3세트를 반복합니다. 진짜 하나, 둘, 셋 내리시고 또 힘을 줘서 하나, 둘, 셋 합니다. 힘 제대로 주세요.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보여. 이 동작의 장점은 네. 무릎이나 이런 다른 관절들의 무리를 안 주면서 네.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게 쉬운 동작이긴 한데 이 운동할 때 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 운동을 하실 때 자칫 허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허리를 바르게 펴주시고 엉덩이 근육을 수축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칫 네. 잘못하면 허리가 뒤로 젖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니 지금 온경 선생님도 그 조리대 앞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니까 우리 집에서도 주부들도 그쵸. 네 설거지 싱크대 하면서도 붙잡고. 네. 이렇게 조금씩 실천하게 TV 되는 것 같아요. 보면서도 이거 하시면 네 맞아요. 그냥 서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할 수 책상에서도 할 있는 수 사람이라면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편안하게 할 수, 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건강 고민별 하체 운동법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당신. 어떻게 하면 알려주세요, 좋을까요? 진짜. 학다리 허벅지 운동을 하세요. 학다리 운동. 허벅지 하면은 운동이네요. 거의 성룡 이게 그쵸. 학은 되는데. 이건가요? 어떤 거죠? 아니 근데 건가요? 무릎이 예. 안 좋을 때는 많이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이 무리 가지 않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해야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닳아서 병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무릎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안 좋지만 아예 안 쓰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릎을 쓰지 않으면 이 관절을 지탱하는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액도 덜 분비되기 때문에 관절이 더 쉽게 마모될 수 있어요. 무릎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서 무릎이 굳어질 위험까지도 생깁니다. 따라서 뭐 치료를 받으시면서 또는 약제를 드시면서 통증을 조절하고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허벅지 운동이 이 무릎 통증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무릎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육이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이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을 키워주면은 네. 이러한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고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통증을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그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학다리
운동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간단히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우선은 가볍게 의자를 잡고 네. 이렇게 한쪽 발을 들어 올리고 그다음에 발목으로 반대쪽 손을 잡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 대퇴부가 네. 반대쪽하고 같이 일자가 되게 하고 잡아당깁니다. 시원하다. 이렇게 쭉 10초간 잡아당깁니다. 그 앞쪽 이렇게, 허벅지 근육이 예. 굉장히 당기는데요. 엄청 땡겨요. 네.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은 대퇴사두근이 늘어나면서 무릎 쪽의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또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앞 허벅지가 당겨야 제대로 하는 건가요? 예, 이 잡아당겼을 때 대퇴사두근 이 앞쪽 부분이 네. 당겨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 제대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 당겨지네요. 오른쪽 했으면 번갈아 또 하는 거죠? 네. 양쪽을 번갈아서 10회씩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시면 10회씩?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선생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요? 자칫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너무 가까이 당겼을 때 허리가 이렇게 뒤로 꺾인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허리가 반드시 곧게 서 있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하는군요. 예. 자세 좋아요. 아주. 네, 신동진 아나운서는 네, 트레이너 선생님 같아요. 최족의 여왕 같은.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네. 자, 허리, 엉덩이, 무릎 알아봤고요. 발목이 아프신 분. 예, 어떻게 강화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탄탄 종아리 운동. 발목이 아플 때는 종아리를 강화해야. 네, 맞습니다. 사실은요, 이 발목이 아프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종아리 근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발 뒤꿈치가 땅에 닿으면서 걷게 되는데 발 뒤꿈치는 종아리 근육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면 발목이 불안정해져서 잘 걸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을 자꾸 우리가 근육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또 이 종아리의 부종이나 긴장으로 인해서 이 하지부 불안이 되면 잘못하면 발목 염좌, 낙상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러면 가다가 옆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네. 아까 우리 오은경 선생님 자꾸 넘어지신다고 그랬는데 네. 넘어지시다가 발목을 이렇게 삐끗하시는 수도 있고 접질리시 맞아요. 그러다 보면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고 아이고. 늘어나기도 아주 심각한 부상이 생길 수도 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제대로 하려면 네. 이 종아리 근육을 아주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종아리 근육을 좀 강화 좀 시켜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일단 종아리 강원으로 근육, 먼저 보내드리고요. 종아리 근육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나요? 예, 우선 종아리 발목이 아플 때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강화하는 방법에는 아까 엉덩이 탄탄 운동과 유사합니다. 네. 양손을 의자에 살짝 대주고 네. 그 다음에 까치발을 들어서 이렇게 이번에는 종아리 쪽에 힘을 주면서 5초간 유지했다가 내리는 것입니다. 까치발을 하나, 들면서 종아리 둘, 힘을 바짝 준다고요? 종아리에 이번엔 힘을 종아리입니다. 주면서 네.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시고 종아리가 당기는 이러한 것들을 하시면 되고 네. 만약에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싶다면 네. 한 발을 들고 한 발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시고 확실히 이게 또 좀 반대로 힘드네요. 까치발. 한 발을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아리를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의자를 잡고 네. 또는 벽을 잡고 한 발을 앞으로 뒤로 뺍니다. 네.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발을 뒤로 빼고 네. 이 발을 발끝을 네. 반대측 뒤꿈치 쪽으로 보게 하고 네.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밉니다. 이렇게 해서 무지하게 당기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풉니다. 종아리가 굉장히 당기네요. 이때의 유의점은 네.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면은 안 됩니다. 항상 발 뒤꿈치를 꼭 붙이고 이렇게
쭉 당겨서 네. 종아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굉장히 것이 생겨요. 필요합니다. 네, 왼쪽 종아리 자, 운동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도 네. 똑같이 하겠습니다. 네. 몸을 이렇게 쭉 밀어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진짜 넷, 당기네요. 다섯, 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때도 허리는 곳곳이 세우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허리는 곳곳이 세우고 네. 그대로 상체를 밀어주면은 이게 몸의 체중을 이용해서 종아리 근육을 수축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더 알려드리면 네. 아까 이제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까치발 쓰셨잖아요. 네. 이 까치발을 쓸 때 네. 5발가락으로 쓰는 방법 지금 처음 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요거를 엄지발가락을 들고 한번 해보세요. 엄지발가락을요? 가능해요? 엄지발가락을 들고 한번 서보세요. 나머지 기대고 네 발, 하면 기대고 기대고 해. 하면 쓰실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엄지발가락 들고 엄지발가락 들고 들려진다. 들려져. 들려지죠. 들려지나요? 네. 안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니 안 보이지만 됩니다. 그냥 보여주고 싶은데. 네. 들려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들어지는데? 두 번째는 네. 엄지 발가락만 어떻게 대고 해보세요. 엄지발가락. 네 발가락을 들고 엄지발 네 발가락을 들고 이렇게. 서보세요. 한쪽 발은 돼요. 한쪽 발은. 양쪽이 다 된다니까. 이쪽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더 자극이 된다. 더 자극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하체 운동 여러 가지 배워봤는데 야. 3가지 배워봤잖아요. 예. 요거를 한 번씩 정리를 또 해볼까요? 예, 맞습니다. 네. 우선 처음에 네. 대둔근, 중둔근,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조이기 운동. 네. 살며시 의자를 대고 까치발을 드는데 엉덩이 근육에 힘을 네. 주는 것입니다. 2초에서 3초간 주고 네. 조이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쪽 엉덩이가 닿도록 하셔야 돼요. 예. 네. 세게. 꽉 조여서. 예. 그렇지. 맞선 보듯이. 예. 자, 예. 맞서 보듯이. 이때 주의점은 무릎을 편 상태로 하고 무릎을 편 허리가 뒤로 젖혀지거나 앞으로 굽혀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운동이 아까 학다리 번째. 허벅지 운동이었죠? 학다리. 허벅지 운동, 스트레치 운동이고 학다리 운동은 역시 마찬가지로 넘어지지 않도록 잡고 한쪽 발을 구부리고 그 손으로 발목을 잡고 잡아당깁니다. 이때는 이 대퇴부가 앞이나 뒤로 넘어가지 않게 딱 요 정도 위치에서 최대한 당기는 자세 것입니다. 정말 좋으시네요. 아우, 시원해요. 자세 10초간 좋아요. 10회 진행을 하는 것이고 저 자세 좋대요. 예. 네. 완전 앞에 스탠다드. 있는 대퇴사두근이 당겨지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의 주의점은 이것을 너무 당기면서 허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세